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1월 시장은 괜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말경부터 설 연휴가 길게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딥시크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하락을 가져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7%가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4.7%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출발을 좀 보였었지만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독일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9%대의 상승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한국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대로 상승을 했다가 4.9%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을 좀 동반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시장까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59%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개파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좀 올랐던, 뭐 1월 달에 있어서의 올랐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들이 2월 초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결국 뭐 매수에 대한 기회, 뭐 이 부분들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딥시크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좀 나왔었고요. 이러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전력 쪽이라든가 반도체, 원자력 등등 반드 그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여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국 반도체 쪽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NK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 또 뉴스가 났던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확정이 좀 됐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부분들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 중국 쪽에 같은 경우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다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환율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흐름들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화폐 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제법 밀리고 있어요. 10만 달러를 다시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좀 바닥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환율은 기준점은 1460원이에요. 이 1460원 부근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이 추세대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6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시
안정을 좀 찾아갈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한 구간에서의 저가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쪽에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 단위대로 매도가 좀 나왔었죠. 이 부분들도 보게 되면 작년에 8월 달에 BOJ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별 영향이 없다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요번에도 이 BOJ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왔다라는 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밀릴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의 변동성 구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수급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1월 달 들어서면서의 수급을 좀 받쳐주는 쪽이 연기금이었었죠. 연기금이 잘 매수를 해주고 있고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요 21선과 61선 뭐 2480포인트 대 요 자리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2440포인트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목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가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법 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깨지지 말아야 될 그럴 자리대를 깨지는지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241선입니다.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121선 자리대를 깼다가도 바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이 자리대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이 자리대를 121선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 저점 241선짜리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인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이기보다는 어,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은 2월 시장 같은 경우는 섹터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19만 5천 원, 19만 4,800원 자리대였었죠.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18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1선 자리대가 깨진다라는 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 10만 원 이하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에 상당히 모자른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분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274억 정도를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어, 실적을 나온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뭐 나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 1000억대, 영업이익이 930억 정도 대 이 자릿대가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1200억대를 예상을 했으면 3분기까지의 합산을 보게 된다라면 950억 정도, 이 지금 3분기까지 보게 되면 950억 정도고 여기에서는 약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이 1200억을 예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지만 영업이익이 930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4분기는 적자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쇼크가 나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종 대표주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중에서도 연기금 쪽에 좀 매수를 해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쪽에서 소프트웨어,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2월 달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시작을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한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선 쪽이라든가 방산, 그리고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좀 제법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은 고정을 좀 활용한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뭐 테마성의 순환매로 좀 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탄소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뉴스가 최근 들어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주말경에 조금 나왔던 부분들을 몇몇 개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동해에서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동해 쪽에서 추가 유망 구조를 좀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대왕고래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탄소 쪽에 있어서의 종목, 이 기사거리도 좀 나와준 그런 사항들이에요. 버핏도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뉴스가 좀 나와주는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자동차 부품 선택은 운반부터 검사까지, 뭐 공장 자동화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스트 소프트, 그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다음에 솔트룩스 뭐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수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초에는 조금 천천히 러프하게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계속 올려드리죠. 관심 섹터라든가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슈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저녁 때 공부방을 하니까 아마 그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알림 뜨겠죠. 그때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